여러분, 2025년 2월 난방비 고지서를 받으셨나요? 혹시 예상보다 훨씬 높은 요금이 청구되어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2025년 2월 대한민국 전역에서 난방비 폭탄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울 평균 난방비 50만 원 돌파. 일부 가구 난방비 70에서 100만 원 청구. 미납 가구 증가. 월세보다 난방비가 더 높다는 불만 속출.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는 단순히 기온이 추워서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정부 보조금 축소, 도시가스 요금 인상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쳐져 발생한 예고된 재앙입니다. 시민들은 당황했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사태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난방비는 얼마나 올랐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2025년 난방비 폭탄의 원인과 해결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난방비 폭등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정책적,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천연가스 가격 폭등. 현재 한국의 난방은 천연가스 LNG 기반의 도시가스에 의존하는 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국제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2025년 LNG 가격 변동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 전 세계 LNG 시장에서 물량을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LNG 가격이 2022년 대비 약 270% 상승했습니다. 둘째,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카타르와 같은 주요 천연가스 생산국의 생산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가격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셋째, 주요 생산국들이 공급량을 조절하면서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하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마치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가격 통제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겨울철 난방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특히 올겨울은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수요가 예년보다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LNG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 가격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LNG 수입국으로 가격 협상력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정부의 가격 정책 변화. 2024년까지는 정부가 연료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요금을 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보조금이 축소되면서 도시가스 요금이 급격히 올랐습니다. 정부의 보조금 축소는 난방비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2024년까지 유지되던 LNG 도입 비용 보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이 보조금은 국제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바로 전가하지 않도록 완충 역할을 했었습니다. 보조금 폐지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제 시장 가격 변동에 직접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지원 예산이 축소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월 평균 15만 원의 난방비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나 올해는 1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셋째, 지자체별로 제공하던 에너지 지원금도 감소했습니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많은 지자체가 노인, 장애인, 영유아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습니다. 즉, 2024년과 동일한 양의 난방을 사용하더라도 2025년에는 30에서 50% 더 많은 요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정해진 크기의 피자를 먹는데 갑자기 가격이 2배로 오른 것과 같습니다. 3. 기록적인 한파 난방 사용량 폭증. 2024년 겨울은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며 기온이 극도로 낮아졌습니다. 2025년 1에서 2월 날씨는 평년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10에서 섭씨 15도를 유지했는데 이는 평년보다 5에서 섭씨 7도 낮은 수치입니다. 특히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는 영하 섭씨 20도 이하로 떨어진 날이 10일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설 및 한파특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역대 최장인 15일 연속 한파특보가 발령되었고 강원 지역은 20일 이상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추위로 인해 건물 내부 온도 유지를 위한 난방 사용량이 급증했습니다. 평년 대비 약 40% 이상 난방 사용량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난방을 아끼려 해도 너무 추운 날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난방을 가동해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집에 노약자나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은 건강을 위해 난방을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 정부 보조금 축소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25년 2월 난방비 폭탄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단순히 보일러를 덜 돌리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난방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실내 적정 온도 18에서 섭씨 20도를 유지하세요. 체감 온도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한 성인의 경우 섭씨 18도를 적정 실내 온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실과 같이 활동하는 공간은 18에서 섭씨 20도, 침실은 16에서 섭씨 18도가 적당합니다. 외출 시에는 난방을 완전히 끄지 말고 섭씨 15도로 설정하여 완전한 냉각을 방지하세요. 완전히 식은 집을 다시 데우는 데는 더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취침 시에는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를 활용하여 국소 난방을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체 공간을 데우는 것보다 몸이 접촉하는 부분만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에너지가 절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면 오히려 난방비가 더 나옵니다.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경제적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온도를 유지하는 방식이 켰다 껐다 반복하는 방식보다 약 15% 에너지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두 번째 해결책은 창문과 문의 단열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주요 경로는 바로 창문과 문입니다. 창문에 뽁뽁이 에어캡을 부착하세요.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4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부착 방법은 간단합니다. 창문 크기에 맞게 자른 뽁뽁이에 물을 살짝 뿌린 후 창문에 붙이면 됩니다. 두꺼운 단열 커튼을 사용하세요. 일반 커튼보다 두껍고 빛을 차단하는 커튼은 창문을 통한 열 손실을 추가로 20% 정도 줄여줍니다. 특히 밤에는 반드시 커튼을 쳐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세요. 문틈에 문풍지를 설치하세요. 현관문이나 베란다 문 아래쪽에는 작은 틈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틈으로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고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문풍지를 설치하면 이러한 공기 순환을 막아 열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전문가의 말에 따르면 냉기가 들어오는 곳을 차단하면 난방 효과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이는 난방비 절감으로 직결됩니다. 냉기가 들어오는 곳을 차단하면 난방 효과가 30% 이상 증가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난방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보일러 온도를 55에서 섭씨 60도로 설정하세요. 일반적으로 보일러 온도는 섭씨 60도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입니다. 온도를 섭씨 5도만 낮춰도 월 23만 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난방 필터 및 보일러 배관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세요. 먼지가 쌓인 필터와 석회질이 쌓인 배관은 열 전달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최소 월 1회 필터를 청소하고 연 1회 배관 청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 온도 조절기를 활용하여 전력 낭비를 최소화하세요. 스마트폰 앱으로 시간대별 온도 설정이 가능하고 외출 시 원격으로 난방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일부 최신 모델은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해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여 최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난방 전문가에 따르면 배관 청소만 해도 난방 효율이 20% 증가합니다. 이는 같은 열량을 얻는데 20% 적은 연료를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자.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도를 활용하세요. 이 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주요 대상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월 7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난방비 긴급 지원 대책을 활용하세요. 정부는 이번 난방비 폭등 사태에 대응하여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시적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5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효율 보일러 교체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보다 15에서 30% 연료 효율이 높아 장기적으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은 대부분 선착순 지급이므로 반드시 조기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난방비 폭등으로 인해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격 요건을 확인한 후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에너지복지센터 1600-31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2월 난방비 폭등의 원인은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정부 보조금 축소, 도시가스 요금 인상 그리고 기록적인 한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18에서 섭씨 20도. 창문과 문 단열 보강하기 뽁뽁이, 문풍지, 커튼. 난방기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필터 청소, 온도 조절. 정부 지원금 적극 활용하기 에너지 바우처 등.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난방비를 40에서 6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난방비 절약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겨울은 아직 계속됩니다.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다음 달에도 고지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난방비 절약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난방비 절약,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